안녕하세요. 전염병은 공존의 실패인가? 인류 역사 속 전염병을 통해 본 인간과 미생물의 관계 변화에 대해 조사하게 된 1학년 6반 26번 한정인입니다. 미생물이란 육안으로 관찰 불가할 정도의 매우 작은 크기로 인간의 몸 안팎, 자연, 식품 등 다양한 곳에서 존재하며 환경이나 숙주에 따라 기능과 역할이 달라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익균은 흔히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균, 유익한 영향을 끼치는 균으로 보고 병원균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로 극단적이게 나누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유익균이 병원균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대장균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대장균은 일반적으로 소화되고 남은 음식 찌꺼기를 분해하고 인간에게 필요한 비타민을 만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장균이 동물의 분변이나 오염된 물, 오염된 육류 등 오염 경로를 통해서 인류가 섭취하게 된다면 병원균의 형태로 식중독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위장 증상 피로, 탈출, 혈수, 용혈성 유독 증후군 같은 증상을 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유익균이 병원균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즉 미생물이 환경원에 따라 기능과 역할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미생물이 인류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질병을 통해서입니다. 저는 역사적 흐름으로 보는 인간과 미생물과의 관계, 즉 질병이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지를 발표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질병을 총 3개를 꼽았는데요. 첫 번째는 흑사병, 두 번째는 천연두, 세 번째는 스페인 독감입니다. 흑사병은 14세기에부터 18세기 중반까지 발현된 질병인데요. 흔히 흑사병 하면 이 까마귀 가면을 생각하실 겁니다. 까마귀 가면은 흑사병 환자들을 의사들이 치료하기 위해 썼던 가면으로 긴 코 부분에 향을 피워서 바이러스의 침입을 억제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천연두입니다. 18세기에서 20세기 초 사이 발현된 질병으로 한 번 걸리면 수포와 발진이 온몸을 뒤덮고 천연두가 나아지더라도 후에 공포자국으로 이제 고통을 입는 질병입니다. 세 번째로는 스페인 독감입니다. 20세기부터 발현된 질병으로 많은 피해자, 즉 사망자와 매우 빠른 확산력으로 인해 인류가 고통을 받았던 질병입니다. 첫 번째로 흑사병을 살펴보겠습니다. 흑사병은 피터 브루에겔 더 엘더라는 사람이 그린 죽음의 승리라는 작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의 승리는 흑사병을 배경으로 그린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서 보실 수 있듯이 흑사병의 참혹성과 이 피해가 얼마나 막대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흑사병이 발생했던 시기에는 사람들은 미생물의 존재조차 이 개념이 명확히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염병의 원인을 신의 분노나 나쁜 공기 때문이라고 믿었으며 이는 미생물에 대한 공부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이 흑사병은 유럽에서만 본다면 14세기 유럽 전체 인구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7,500만 명에서 2억 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낳으며 유럽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천연두입니다. 천연두는 미라에서도 그 흔적이 발견되었을 만큼 매우 오래전부터 발생한 질병인데요. 조선시대 자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등준시목과도 상첩에서 보면은 이 김상옥 초상화에서 얼굴에 천연두로 인해 피부에 남은 공보 자국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당시 조선시대 사람들도 천연두로 고통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천연두는 혈치료와 낙타를 거쳐서 돌연변 형태로 인간에게 살아남아 전염이 되는 질병으로 가장 큰 특징이 인간에게만 전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밑에는 미국 화가 존 벤덜린이 1847년에 그린 그림으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당시 장면을 묘사했는데요.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를 쳐놓은 부분에 아프리카 원주민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은 고립된 지역에서 살아 이런 질병에 매우 취약한데요. 이로 인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당시 바이러스, 즉 천연두가 아프리카 원주민에게 확산되어 아프리카 원주민 인구의 80에서 90%가 천연두로 인해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천연두는 에드워드 제너라는 의사가 인류 최초의 백신을 만들고 특허를 내서 수익을 창출하자는 왕립학회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특허를 풀어서 이 지구상에서 완전 박멸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페인 독감인데요. 이 살상력을 잘 알 수 있는 스위스, 스페인,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미국 등의 1830년대부터 2019년도까지 기대 수명 변화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프가 상향 곡선을 그리다가 1920년대보다 조금 덜 비친 1918년도에서 갑자기 급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인 독감이 1918년도에 생겼기 때문이죠. 이 스페인 독감이 발생했을 1918년도에는 당시 전 세계 인구가 18억에서 19억 명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BBC 자료를 보시면은 스페인 독감이 약 5천 명의 사망자를 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중 27%에 달하는 약 5억 명이 이 독감에 감염되었고, 참고로 27%는 전 세계 인구 기준입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의 사망률이 높았고 20에서 30대의 높은 사망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전염병이 확산되자 서둘러 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질병을 어떻게 해결할까는 인류의 가장 큰 난제였는데요.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해결책 중 하나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란 인간의 몸속과 몸 위에 서식하는 모든 미생물 군집과 그 유전 정보를 통칭하는 개념인데요. 위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인간의 몸속에는 매우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장만 보더라도 인간의 장에는 무려 100조 개 이상의 미생물이 존재하며 그 유전자 수는 수백 30만 개, 즉 인간 유전자의 15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은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소화와 대사, 면역 반응, 심지어 뇌 기능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미생물들 중 특정 유익균이 풍부한 사람은 염증성 장질환이나 알레르기성 질환, 비만 등의 발병 위험이 이런 비만 등의 발병이 낮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으며 정신건강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을 생산해도 장내 미생물이 관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유익균이 풍부한 사람이 이런 새로운 질병에 걸릴 위험이 낮다는 것을 토대로 의료 분야에서 분변 미생물 이식이라는 FMT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이 기술은 건강한 사람의 몸에 있는 미생물을 타인에게 옮기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항생제 내성 문제를 극복하거나 자가 면역 질환, 우울증 치료에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염병의 사례를 통해서 미생물을 억제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조율하고 인간과 미생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발생하는 전염병이라면 마이크로바이옴은 그 관계가 회복되고 공존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또한 과거에는 미생물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부족했고 위생 개념도 확립되지 않아 전염병이 급속히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죠. 하지만 전염병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인간 중심의 개발과 환경 파괴, 도시화, 기후변화 등 인간 활동이 미생물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생물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조화롭게 조율해 나가는 과정은 인류 사회가 보다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필수 조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